2017년 1월 28일 중국의 설날 기간 모두가 간만에 가족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에 푹 빠져 있을 때 싱가포르 우드랜드에 사는 중원층은 달랐습니다. 여동생 중페이산이 며칠 동안 연락 한 통 없어. 오빠인 중원층이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럴 애가 아닌데. 참다 오빠 중원층은 음력설 첫날 오후 바로 다른 친척과 함께 싱가포르에 사는 여동생 중페이산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딱 도착해서 벨을 눌렀어요. 아무런 기척이 없어. 두드려봐도 마찬가지. 주위 이웃들한테 혹시 여동생을 보신 분은 없는지 물어봤지만 이웃들 또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다 답답해진 오빠가 여동생 중페이산 집 창문 안쪽에 화면과 같은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어요. 그 블라인드 틈으로 뭐라도 보일까 싶어 창문가에 딱 붙어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본 게 아닌 무언가를 맡은 겁니다. 이상한 악취가 타는 냄새랄까요? 와, 이거 심상치가 않다. 바로 이 오빠 중원층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 판단 결과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자. 그렇게 문을 딱 따려고 하는데 그때 딸깍? 집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야, 안에 사람이 있었어?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너무 퀭해 보이는 한 중년 남자. 그 남자는요, 무표정으로 터벅터벅 중원층 앞으로 걸어오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 여동생 죽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죠. 당신 여동생 중페이산 죽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중페이산의 남편 장진싱이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안방 침대 위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해요. 한 구는 실종 상태였던 여동생 중페이산, 또 한 구는 이들의 소중한 어린 딸. 이 두 시신은 이미 몸이 심하게 부패돼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두 명의 사망 사인은 목졸림, 질식사. 사망한 지는 약 일주일 정도 지났다. 거기다 딸과 엄마의 몸에 화상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침대 시트에는 불탄 흔적 없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화상을 입었고 그 후 침대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중페이산 그녀가 살해당했을 당시 그녀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였다는 겁니다. 장진싱은 그 자리에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주요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산 자, 그의 말은 이래요. 집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이 딸려.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어.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그래서 아내와 동의하에 죽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어린 딸을 목 졸라 죽이고 그 다음 내가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남은 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그렇게 차근차근 계획대로 다 죽였는데 웬걸 마지막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 남 죽이는 건 쉬웠는데 나 죽긴 쉽지 않아. 하지만 어떡하나. 이미 아내와 딸은 죽어버렸는데.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아내와 딸을 이불에 돌돌 말아 불 지르는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진싱의 주장이에요. 실제 이어진 수사에서 부부가 남긴 유서 4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는 중페이산 그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쓴 거였어요. 편지 속의 말투를 보니 중페이산이 쓴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모르는 거죠. 경찰 바로 이 유서 속에 필체 식별 들어갑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페이산 필체가 아니네. 누구 필체? 남편 장진싱 필체로 나온 거예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게 위장한 거죠. 이렇게까지 다 나오니 그때서야 장진싱은 인정합니다. 제가 죽인 게 맞아요. 그럼 왜 이 남자는 임신한 자기 아내, 어린 딸까지 죽인 걸까?
실제 장진싱이 경찰한테 그랬대요. 아내를 죽인 거에 대해선 단 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딱 하나. 그냥 내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하고 면목이 없다고. 모든 것은 장진싱과 중페이산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장진싱은 여러 무역 사업도 하고요. 제약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부동산 업계에 발을 들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 지역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꼽힐 정도 돈을 막 쓸어 모아. 여기서 이제 팩트. 장진싱과 중페이산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놈의 동창회에서 둘이 만나게 됐네. 불꽃이 막 튀네.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더러운 불륜이 시작된 거예요. 불륜? 이때 이 둘은요, 각각 다 가정이 있었어요. 마음이 딴 곳에 처가 있는데 이게 티가 안 나겠습니까? 장진싱의 아내가 남편 바람난 걸 눈치챈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똥차 바로 버려야지. 장진싱 먼저 이혼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중페이산 아싸 바로 따라서 이혼해요. 그리고 2009년 이 둘은 재혼을 합니다. 솔직히 뭐 제대로 된 만남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래도 뭐 잘 사는 듯 보였어요. 4년 뒤에 사랑하는 딸까지 낳았으니. 딸을 낳으면서 중페이산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하죠. 반대로 장진싱은 책임감으로 일에 더 몰두, 사업이 더 번창하면서 돈을 더 쓸어 모읍니다. 정말 행복하고 화려하게 잘 살았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매번 꽃길은 아니거든. 2013년 갑자기 막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산업이 불황에 빠졌어. 돈이 안 돼. 그래서 다음 해에 바로 장진싱 부동산 일 그만두고 인테리어 회사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의 부동산 업계에서 1인자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사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월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정도 월급으로는 우리 딸 유치원비도 못 내. 여기서부터 이제 부부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아내 중페이사는요, 장진싱과 함께 있는 게 굳이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한몫했어요. 이 남자랑 있으면 나 걱정 없이 화려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건데 뭐야, 이제 걔 쥐뿔없는 그지 새끼네. 바로 중페이산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 장진싱을 막 개무시하기 시작해. 나가든지 말든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러던 어느 날 장진싱이 우연히 아내 중페이산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한 남자랑 둘이 히덕거리는 채팅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남자랑 되게 애매모호한 이상한 단어들을 막 주고받았어. 야, 이거 뭐냐? 너 이 새끼랑 바람피냐? 대놓고 물어봤죠? 그런데 아니래. 친구끼리 평범한 대화인데 예민하게 왜 이래. 그 남자가 거슬리면 차단할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 그랬죠. 이 둘 애초 시작이 불륜이었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 쉽지 않겠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어. 그래서 2014년 10월 장진싱은 일부러 아무 말도 없이 일찍 퇴근해 집에 옵니다. 집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인 상황. 현관에 남자 구두가 떡하니 아이씨, 바로 안방으로 달려갔더니 이 옆에 내가 남자애랑 야 홀딱 벗고 나뒹굴고 있네. 이때 너무 열받아서 바로 주방으로 가 칼을 집어 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여버린다고. 이때 이 남자가 비참하게 집에서 쫓겨났다고.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때 자기가 먼저 중페이산한테 이혼을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중페이산이 이혼하기 싫대. 오히려 자기가 저 남자한테 속은 거래. 나는 아직도 장진싱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사랑해. 우리 딸도 있잖아. 딸을 봐서라도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결국 중페이산의 여러 약속하에 두 사람의 결혼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잊혀질까요? 옆에 내가 딴 놈과 내가 자는 안방 침대에서 홀딱 벗고 나뒹굴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을까요? 결코 용서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드는 생각. 우리 딸은 내 친딸이 맞는 거야? 이는 장진신과 충페이산 사이의 분쟁거리 중 하나가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장진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착한 남자처럼만 보이죠? 아니요, 사실 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 도박쟁이였어요. 부부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거? 솔직히 얘기하면 그의 도박 습관 때문이 컸습니다. 도박해서 내가 따는 사람을 못 봤어. 수년에 걸쳐 장진싱 신용카드 빚과 은행 대출이 어마어마해. 그는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모든 빚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딸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2017년 1월 20일 아침 장진싱은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냐? 딸 유치원에서 밀린 수업료 내라고.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유치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으라고. 이걸 아내 충페이산이 알게 된 거예요. 한 소리 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애를 안 보내냐? 이 문제로 아침부터 큰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싸우다가 충페이산 입에서 나온 말. 너 같은 아빠는 내 딸한테 필요가 없어. 넌 나한테나 딸한테나 모두 쓸모없는 새끼야. 여기서 이제 팡 터졌다는 거예요. 분노에 찬 장진싱 바로 화장실로 가서 수건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건으로 그녀 뒤에서 목을 감싸 팍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충페이산은요, 원래가 약한 체력이었어요. 거기다 임신 6개월 차, 반격할 힘이 없어. 15분간 팍 쪼르니 어라, 안 움직이네. 그래서 쓱 풀었죠. 충페이산 바닥에 푹 쓰러지는데 배가 살짝씩 움직이는 것 같아. 숨 쉬는 것 같은데. 약하게 숨 쉬는 걸 확인하자마자 다시 바로 그녀 몸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와, 그래 알겠어. 그럼 그 어린 딸은 왜 죽였어? 여러분, 당시 딸이 4살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 난리가 나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TV만 보고 있던 딸이었습니다. 장진싱은요, 천천히 딸이 있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곤 딸한테 손짓합니다. 딸, 일로 와. 아빠 옆으로 와봐. 와, 아빠가 부르니까, 웃으면서 부르니까 순수했던 딸, 좋다고 아빠 옆으로 가서 앉은 거예요. 오히려 오늘 유치원 안 가도 된다고, 아싸,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다. 그 기쁨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장진싱은 그런 딸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방금 아내의 목을 조른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똑같이 딸 목에 둘러 죽인 거예요. 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짓거리를 한 후 장진싱, 아내와 딸의 시신을 나란히 침대에 눕혀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낮에는 게임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인터넷하고 밤이 되면 눕혀놓은 두 사람 시신 옆에서 잠까지 자면서 평상시처럼 생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날씨는 1년 내내 더워요. 부패 속도가 말해 뭐해요. 두 시신 이틀 만에 썩기 시작. 엄청난 악취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들 누군가 이 냄새를 맡을까봐. 이에 바로 근처 마트로 가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으려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낮춰요. 냄새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과 창문 틈에 천 조각을 쑤셔 넣기도 했습니다. 플러스로 장진싱은 충페이산 핸드폰을 이용해 딸 유치원에 전화해요.
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못 갈 것 같다고. 그리고 2017년 1월 27일 새해 전날 장진싱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내가 배가 너무 아파 함께 저녁 식사를 못할 것 같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장진싱과 아내의 핸드폰까지 모두 꺼버리죠. 이때 장진싱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안 나오니까 이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때 그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척. 장진싱 그의 말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적어도 자기 혼자 한 6번 정도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말인 거예요. 손도 베보고 수면제나 제초제 같은 것도 먹어보고 한 번은 바다에 뛰어들려고까지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 그는 아내와 딸의 시신을 눕혀놓고 이제 이불로 돌돌 말아 그 이불에 불을 붙였어요. 이때도 처음에는 같이 불타 죽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이 붙고 막 그 불이 커져 가는데 무서워. 그래서 본능적으로 혼자 빠져나왔고 불도 껐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일부 불에 그을린 딸과 아내의 시신을 안방으로 다시 옮긴 후에 그 두 시신과 체포 전까지 약 9일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페이산의 오빠가 찾아오면서 모든 사건이 드러나게 됐죠. 2017년 11월 12일 진행된 재판에서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변호사 왈, 장진싱은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라면서 법원에 항소해요. 아니, 우울증이랑 두 사람 죽인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울증 있으면 두 사람 막 죽여도 된다는 거야, 뭐야. 당신의 우울증 때문에 희생된 두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이혼하면 됐잖아. 아이까지 이 두 사람 모두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법원 또한 장진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었다. 당시 정신질환 없었고 심한 우울증 앓고 있지 않았다. 아내에게 화가 나서 자제력을 잃은 것도 아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 2022년 2월 23일 사형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가족의 압박과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의 목숨을 직접 앗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법은 공정했어요. 2024년 2월 28일 교수형으로 처형됐대요. 살인마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죠. 무엇보다 4살 된 딸이 무슨 죄냐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 딸은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유치원 안 간다고 좋아했었다는데 아빠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아빠 옆에 앉았던 딸이에요. 그런 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요. 천벌 만벌 받을 겁니다, 정말. 불륜의 끝이 좋을 리가 없지.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